바티칸의 여러 소아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티칸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논란이 많죠. 네. 자, 바티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티칸 한 칸 띄우고 포르노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바티칸하고 뭐 유아 성범죄 엄청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제 이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바티칸에서 전례 없는 아동 포르노가 발견됐다. 근데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폴란드와 도미니크 공화국에 있는 거기도 이제 그 지역에도 천주교가 있겠죠. 거기에서도 여러 명의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보고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이거 빨간색 쳐야 되는데 이미 있었다. 이미 있었는데 이번 건 2017년도 거예요. 3년 후에. 자,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이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되죠? 예, 뭐 어쨌든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바티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탈출했어요. 탈출이라기보다 그냥 바티칸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티칸의 이제 천주교 성직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바티칸 내부에서 조사를 하도록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못 하고 있었고 바티칸 안에서 이제 재판을 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바티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는지 끌려 나왔는지 모르죠. 근데 나와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신비하게 죽었대요. 신비하게. 네. 말이 좀 해석이 좀 원활하지가 않은데, 근데 여기에 나타난 그 포르노가 뭐냐? 10대 소년들이 카메라를 향해서 자위를 하는 성행위가 160개가 넘었고, 성행위도 강간을 당하고 성인에 대해서 강간당한 것도 나왔다. 그 영상의 숫자는요, 영상의 숫자도 있었는데, 지워졌나 봐. 제가 지금 정리를 하다가 지워버렸네요.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이 사람은 또 재밌게도 여행 중에도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카인으로 채워지는 콘돔을, 이 코카인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직접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은 쾌하니 뭔가 이제 바로 티가 나거든요. 본인들이 먹은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안에 아이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에게 먹인 게 아닐까 싶지만 정말 그러지 않기는 바랍니다. 어쨌든 콘돔에다가 코카인을 넣어서 박스에 넣어서 이게 바티칸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몇 개? 3개. 이게 택배가 3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항에서 발견돼서 적발이 돼서 이걸 누가 구매를 했느냐? 바티칸에 이제 물어줬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밀리에 물어간 거죠. 이런 택배가 왔으니까 받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택배가 간 거랑 조금 티가 났겠죠. 일반적으로 올 때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그리고 해서 안 받은 걸 겁니다만, 경찰은 그 마약이 담긴 그 콘돔 그걸 이제 갖다 줬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수에 그친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의 택배가 들어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티칸의 또 성범죄 이렇게 검색하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바티칸에서 수녀의 성폭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런데, 수녀들이 성폭행을 당한 거죠. 신부들한테.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티칸에 있는 그 하나의 월간지가 그 기사를 취재를 했는데, 편집을 하지 마라. 라는 압력이 있어서, 이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취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럴 거면 나는 사임을 하겠다 하고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기자들이.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동성애, 바티칸에 있는 판사가 남자아이 포르노 소유로 지금 유죄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또 있었어요. 그리고 바티칸이 아동 포르노 수사 후에 외교관을 구속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 외교관은 이제 바티칸에 소속이 된 외교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티칸 하나의 국가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바티칸의 신학교에서 이제 포르노를 봤는지 어쨌는지 찍었는지 이건 모르겠는데 특별조사관 임명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바티칸 서열 3위, 이게 좀 심각하네요. 이게 바티칸 서열 3위의 추기경이
아동 성범죄로 기소됐다. 자, 이거는 포르노를 본 게 아니에요.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직접 성폭행을 한 겁니다. 누가? 바티칸의 서열 3위 추기경이. 여기 이 기사는 이제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이 추기경 이름이나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2017년 기사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악한 모습이 지금 바티칸입니다. 물론 개 중에 일부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추악한 신부가 몇 명이고 제대로 된 신부가 몇 명인지 아니면 교황도 포함이 되는지 이게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어요. 50대 50인지 이런 추악한 사람들은 정말 1%밖에 안 되는지 2%의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든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모든 천주교인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사가 나온 게 이렇다는 겁니다.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에 교황도 물론 아동 성매매 포함해서 특히 부정선거하고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정말 마땅히 죄를 받을 사람들에게 죄를 받도록 지금 트럼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아동 성범죄의 어느 것도 정말 이건 안전지역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서 성범죄의 안전지역이 있다? 그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무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바티칸에 있는 특정한 어떤 보호법에 의해서 계속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걸 옹호하는 사람이 악마인 거고요. 사탄인 거고요. 이것을 끝까지 잡아 넣어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종교를 건들면 안 된다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이렇게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역겹다.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밥 먹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막 토할 것 같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이거 좋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훌륭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아성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이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트럼프를 돕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조금 보기 역겨운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제 각오를 좀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노르웨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 소아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 세력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아주 추악한데요. 이거 멀리서 보면요. 어떤 성이에요.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념탑이에요. 뭘 기념하는 기념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날에 이제 그 주변에 출입을 막고 비밀 어떤 의식을 행하는 곳인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떤 탑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입이 묶여 있어, 밧줄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엎드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게 보시면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있어서 이제 별로 아이 안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이 남자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네, 옷을 안 입고 있죠. 이 정도 노출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 시내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노출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모자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진 보십시오. 지금 애를 가지고요. 이게 즐겁게 놀아주는 거라고 생각이 될 법도 한데 아이의 표정을 좀 확대해 보시면 아이의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손은 또 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네? 오른쪽 손은 이렇게 왜 올라가 있냐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마지막 오른쪽, 이게 제일 오른쪽 사진입니다. 애들을 그냥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발로 지금 아이를 밟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밟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입양한 아이를 사정없이 이제 죽여버린 그런 사건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인데 그 사건만 자꾸 논란이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누가 봐도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이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이. 근데 오른쪽 사진을 보고 나서 왼쪽 사진들을 보니까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자칭 엘리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추악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착하고 선량하고 특히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성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자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이런 미치광이들한테, 머리가 똑똑하다는 이유로 이런 미치광이들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입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냐? 계속 언론에서 지웁니다. 지우고 긍정적인 거, 이런 그 비참한 게 아니라 좋은 내용으로 자꾸 포장을 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듭니다. 제가 그 TV 무슨 월간조선에서 막 딥스테이트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저 봤는데 제가 그 스크랩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뭐 기회가 되면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에서도 이런 걸 자꾸 덮어주기만 급급합니다. 소아성애자에 대해서 특히. 자, 이제 제목은 한국 문학의 침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이 사진에서 딱히 뭐 한국에 관련된 사진은 여러분이 뭐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고요,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부분에서 한국하고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찾으면 뭐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이 사진들은 뭐냐면 일루미나티의 이론들이 자기 수위를 한다. 뭐 기사, 뭐 이런 자기 수위를 한다고 지금 모여 있는 건데, 사실은 일루미나티의 어떤 그 가입, 뭐 그 회원 가입에 대한 그런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가가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 의식, 그 인증서 이런 거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죠. 이걸 준 이 할머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름이랑 좀 그 양력을 좀 어느 정도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그거 좀 깜빡했네요. 그 부분. 뭐 그런 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젊을 때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세 장에 자기를 얼굴을 넣어놔요. 세 장에. 네, 세 장에. 그리고 뭐 이상한 사진들 찍는데 목걸이도 한번 보세요. 목걸이. 오른쪽에 있는 거 목걸이 먼저 보겠습니다. 목걸이 보면은 아주 괴상한 무슨 동물을 박제한 것 같은 괴상한 목걸이를 쓰고 있습니다. 눈가리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더 심해지죠.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여기 위에 요거 보시면은 그냥 대놓고 염소 머리에 악마의 상징의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해맑게 웃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 좀 보세요. 이런 거.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얼굴을 완전히 가린 게 이 할망구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는 그나마 얼굴은 나오죠?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뿔을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쓰고 뭐 어떤 파티를 하나 보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세요. 얼굴에 이상한 걸 쓰고 있죠? 자, 이거 한번 잠깐 확대를 해볼게요. 기절초풍 하실 겁니다. 자, 이 사람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보세요. 모나리자 얼굴이죠? 모나리자 얼굴로 가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나리자가 좀 이상하죠? 모나리의 한쪽 눈들을 다 파버렸습니다. 왼쪽 눈을 다 파버린 그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구멍들이 다 많죠, 구멍들이. 예, 이게 다 모나리자 왼쪽 눈을 파버린 얼굴입니다. 이 한쪽 눈을 가리는 거 뭐라 그랬죠, 제가? 한쪽 눈 가리는 거? 네, 이게 일루미나티 상징입니다. 한쪽 눈을 아예 파버렸네요. 이런 가면을 왜 쓰는 걸까요? 이건 뭔가요, 또? 이거 뭐 마네킹일 겁니다, 마네킹. 예, 마네킹을 가지고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마치 장례식 하는 것처럼 꽃을 이렇게 배열해 놓고, 이제 밑에 있는 그 다리 쪽에는 꽃을 하나 올려놓고 아주 즐겁게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근데, 이 사진 이게 왜 나왔지? 이 할망구에 관련된 사진인데? 혹시 이 사람이 할망구 젊을 때는 아니겠죠, 설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우리나라에도 문화계에도 어느 순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한 가지 예일 뿐이고, 제가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노래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유튜브로 동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틀 수는 없어요. 바로 저작권 걸려가지고. 네. 아예 이제 영상이 이제 아예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걸 동영상을 뮤직비디오 동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게 옷에 이런 일루미네이트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예, 이것도 일루미네이트 상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질문. 이 친구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모르고 하지 않았을까. 이 연출이라든지 뭐 안무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냥 시켜서 그냥 못 모르고 그냥 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발 그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가사들. 자, 여기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는데요. 얘네들이 사탄의 영혼을 파는 그냥 뭐 사탄의 충성 맹세를 하고 그리고 사탄 뭐 검은 날개를 가진 악마하고 뽀뽀를 하는 그런 키스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사탄 악마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뭘 가져가라고 했고요? 내 몸, 마음, 영혼을 다 가져가라. 이젠 네 거다.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이다. 벌을 왜 받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무조건 벌을 주는 게 얘들인 거죠.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고문을 하고 벌 받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악마의 것. 그 다음에 키스, 나에게 뽀뽀를 하는데 아파도 돼. 어서 나를 조여줘. 뭘 조인다는 거죠? 목을 조는다는 건가요? 어딜 조인다는 건가요? 취해도 돼. 널 들이킨다. 목 깊숙이, 위스키. 뭐 그리고 아파도 돼. 날 묶어줘. 도망칠 수 없게. 뭐 꽉 쥐고 흔들어줘. 너랑 감옥에 중독이 돼. 이 노래가 멜로디가 좋아서 흥얼흥얼거리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이런 노래를 신나게 노래를 흥얼흥얼거려요. 근데 흥얼흥얼거리는데 하다 보면은 노래가 좋으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많이 이걸 부르니까 가사를 외우게 되죠. 왜냐? 노래방에서 불러야 되니까. 노래방에서 불러야 되니까 이 노래를 보고 부릅니다. 가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가사를 모르는 사람은 노래방에 자막이 나옵니다. 자, 자막을 들고 신나게 부를 겁니다. 어떻게? 날 묶어줘. 도망칠 수 없게. 감옥에 중독돼. 독이 든 성배. 죽여줘. 눈 감겨줘. 네가 너무 달콤해.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이야. 이런 것을 신나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무엇과 싸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이기면 기분 좋고 트럼프가 지면은 좀 슬프고 그냥 며칠 동안 뭐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싶고 그냥 뭐 실망만 하고 에이 트럼프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에게 알려야 돼요. 이것들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이번 20일까지만 싸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트럼프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막강한 세력과 싸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런 심각성을 아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걸 보고 자라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데 문화에 빠져들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